남았을 뿐이야. 자, 오늘 정치권에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가 끝난 직후 횟집에서 회를 먹고 썼던 이 방명록.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보도량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됐는데, 근데 왜 이슈되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슈가 되겠죠. 예. 저희가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의 오염수가 투척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하려면 지금이라도 일본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대한민국 앞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서 수산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비슷한 말이라도 한 적이 있었나요?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단식 전날 회를 먹었다는 걸 문제를 삼는데 단식 전날은 밥을 먹습니다, 사람이. 단식 전날도 밥을 안 먹으면 그건 단식 1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구분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빨리 김병민 최고위원이 대변 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상한 얘기를 했으면 그 내용들을 보도하지 않을 텐데 많은 언론들이 아니, 했던 언론에서 쓴 거예요. 언론에서 했던 네, 보도 언론, 내용들을 맞아요. 보게 되면 쯔양 같은 경우가 이제 수산물 먹방을 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막 비난하는 댓글을 쏟아냈던 사람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지 마라. 우리 수산물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만 해왔어도 이재명 대표의 저 같은 횟집 사진이 이렇게 큰 논란이 됐을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번이 6번째 소환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압수수색만 376차례에 달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특검이 압수수색한 것이 46회였습니다. 8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역겨움입니다. 분노가 굶겨 죽이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는 검찰의 처분은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저들의 삐에 내줄 수 없다. 아주 거친 발언입니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1억 원과 15억 6천. 15억 6천만 원부터 갈까요? 네,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지낸 인사고요. 네. 예전에 법조인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네. 별칭이 하나 있는데 오심판사라는 별칭이 있어요. 삼내 나라 슈퍼 강도 사건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 배석 판사였고 결국은 나중에 진범이 나타나서 그 억울한 옥살이했던 청년들의 무죄가 재심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네. 그 청년들과 가족들이 받게 됐던 배상금, 국가 배상금이 15억 6천만 원인데요. 그때 억울한 청년들을 옥살이하게 판단했던 판사 박범계 판사의 기준으로 봐서 그런지 검찰의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를 잡아먹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본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금액을 적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웬만해서 안 쓰는 속담이긴 한데요. 남아 이런 중천금. 뭐 남녀가 이제 유별하지 않으니까요. 남자의 말이라고 더 무겁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이 한 말은 천금과 같은 무게를 지닌다라는 뜻이고요. 천금은 이제 요즘 돈으로 천냥, 대략 1억 원 정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내가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끝. 이게 문장의 시작과 끝이죠. 그 뒤에 이 문장을 번복한 적이 없고요. 뭐 언론들이 매일같이 똑같은 질문들을 반복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방침은 바뀐 바가 없습니다.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지지자들과 주변에 있는 가까운 정치인들이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확고한 의지, 내가 검찰에게 보여주겠다. 본인이 했던 말대로 집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의지는 알겠는데 지금 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다음 주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갈 텐데 의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상태인 네. 건데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네. 그리고 사실 검사들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한 번에 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두 번에 거친 조사 다음에 영장 청구한 거잖아요. 이러면 충분히 8월에 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뭐 이게 이렇게 시간을 끈다고 해서 갑자기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유의미한 무슨 증거가 더 나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굳이 할 수 있는 일을 국회 회기 안에 국회에 집어던져서 국회를 시끄럽게 만들겠지만 결론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그건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지만 청구하지 않은 영장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을 청구당할 것이라는 전제를 지금 할 필요는 없겠죠. 네. 김성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즉히 정당한 얘기인데요. 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주변의 측근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박범계 전 장관만 하더라도 저들의 땡땡땡이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검찰이 영장을 치더라도 줄 수 없다. 부결시킬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박찬대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최측근.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돼도 부결될 거라는 얘기들을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늘 해왔습니다. 1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할 때도 네. 정당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주장들을 보게 되면 현재 검찰은 부당한 검찰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결국은 부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말과 민주당에 있는 나머지 정치인들이 서로 다르게 역할 분담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기로 네, 하고요. 조금 전에 그 박범계 의원의 발언 땡땡땡. 사실 좀 이게 좀 거칠잖아요. 예. 뭐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뭐 사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 1급 살인죄. 아유, 요새 뭐 정치권의 발언들이 너무 거칠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 여기에 본인이 당사자 피해자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 속에서 김기현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 공작이 벌어지게 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아니라고 그러면 그 내용들이 복원이 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 속에서 좀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 같은데 네. 이 내용들이 진짜 대통령 선거판을 흔들려고 했던 조작 범죄인지를 지켜보고 난 다음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해요. 지난 후보 시절에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해서 해야죠, 돼야죠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상대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확정적 중범죄자다. 선거라는 제도 안에서 싸우면 내가 어떻게 표를 더 많이 받을지를 고민해야지. 상대방이 범죄자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으로 상대방을 올가매려는 듯한 인상을 주면 좋지 않거든요. 최근에는 이 뉴라이트 이념에 푹 빠지신 다음에는 종전 선언을 주장하던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부 전체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는 거친 언사까지 나오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두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이 거칠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조금 말씀을 좀 자중해서 여당도 야당도 국민도 듣기 편하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만남이 단식장에서 있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단식장을 찾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요리를 잘하는데 회복식도 만들어드리겠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좀 사이가 많이 소원했잖아요, 최근에. 아니에요. 원수지간이었어요. 아,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장면? 저도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계시니까 뭐 일개 당원이지만 응원하는 마음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지내던 의원님이 계셔서 저한테 와서 사진 한 장 같이 찍으라고 하시길래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왜요? 아니 그 사람이 땡볕에 앉아서 밥을 못 먹고 굶고 며칠째 그러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내 사진을 찍는다는 게 저는 사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의원님 괜찮습니다라고 물러났는데 네. 저길 가서 우는 장면을 보고 있으려니까 정말 너무 씁쓸했고 오늘 진중권 작가가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서 공천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진짜 그런 건 아닌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비판하는 게 훨씬 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세계관 안에서는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식을 이야기를 한다?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근데 소장님 그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적 정적이라도 이렇게 단식하면 가서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현장에 가서
너무 초췌한 모습에 너무 슬퍼서 눈물 흘리고 위로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글쎄 건강에 위험이 있으니 단식을 그만 중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정도가 보통 하는 얘기지 가서 울고 회복식 만들겠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흔하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전 좀 지나쳤다고 봅니다. 다른 정당 얘기여서 제가 굳이 말을 보탤 게 있을까 무조건 싶은데요. 보탤 거예요 아마. 네. 무조건 보탭니다. 얼마 전에 박지원 전 위원장이 김남국원 코인 사태가 불거졌을 때 김남국원이 탈당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또 맹 비난하면서 했던 얘기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줄기차게 자기에 대한 범죄임에도 회피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김남국원이 똑같이 따라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이게 초현실적이라고 얘기했던 게 뭔가 얘기할 때 좀 개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찾아가요. 네. 인간적으로 건강이 염려됩니다. 네, 네.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드라이하게 딱 그 정도 얘기하고 4분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 무슨 이낙연 대표가 울고 짜고 하면서 대표님 끌어안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아마 민주당 내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 정부 여당 인사는 태영호 의원의 항의 방문 말고는 예. 한 분도 없단 말이에요. 네. 진영 논리 다 떠나서 정치 너무 비정하다. 뭐 이런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두고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단식이다라는 주장들이 꽤나 많습니다. 단식을 이제 명분 삼아서 최종적인 사법 리스크 회피기를 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지배적인데 거기에 가서 덕담과 위로를 건네는 것만으로 또 다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마 김기현 대표도 또 저도 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건강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좀 거뒀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만남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행위들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 매우 안타깝다 말씀드립니다. 네. 윤석열 지도부 하에서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저런 말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고 단식을 중단하길 바란다 덕담을 건넸잖아요. 아유, 그 상식적인 발언이죠. 윤석열 지도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 윤석열 지도부의 대표 대변인인 김기현 대표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해서 내가 육모방망이를 들고 야당을 패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식하고 있어요? 실제로 다 김기현 대표가 한 말입니다. 아, 네네네네.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네. 여당의 의원들이 앞다퉈 나와서 방송에서 뭔가 먹고 있는 것 같다. 저 보온병에 뭐가 든 것 같다. 자 고등어를 구울 테니까 와서 좀 드시라.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말리고 왜 이러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만이 윤석열 지도부의 윤석열 대통령이 흐뭇해하시니까. 아유, 설마 뭐 그러겠습니까? 이런 아니, 일들이 가짜 뉴스가 돼서 잠깐만요. 돌아다니다 보면 누가 말린 적 있나요? 마지막에 가서 윤석열이 커피 한 잔 타주고 봐줬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기하셨던 건 일부의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뿐 아니 김기현 대표. 김기현 대표가 언제 단식하는 걸 갖고서는 뭐 먹고 있었냐 이렇게 조롱한 적이 있습니까? 단식을 하나요라고 한 건 조롱이죠. 그 그 정도의 본관 의미를 앞에서 갖고 있지 그렇게 굶고 않습니다. 있는 사람한테 단식을 하나요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네. 대통령님 제가 국회에서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끝이 나는 건지. 자, 단식을 시작하기 직전에 국민의힘 연찬회가 있었고 대통령이 나가서 야당하고 싸워라. 야당이랑 협치를 완전히 거부를 하는 선언을 하죠.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최근에 장관들 재배치하는 문제도 보면 전부 다 공격수 위주로 이 포진을 만들고 있거든요. 협치를 하자, 야당과 대화를 하자라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으면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실이 대화의 물꼬를 뜨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거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해야죠. 그게 대통령이 고집을 부린다고 안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정무수석이 대통령 뜻을 거스르고 와서 사고라도 쳐야 돼요. 윤석열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나가서 야당에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안 주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에서 기인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애당초 단식할 때부터 무기한 단식을 선언해서 조건을 빼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위한 단식인지가 명확치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 방문을 해요 단식장에.
그게 김진표 국회의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장관들이 너무 의원들한테 도발한다. 도발하는 부분들 제재해달라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이 가만히 얘기하다 이재명 대표 편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강행 처리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것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몰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네. 국회의장은 왜 국회를 대변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왜 그렇게 뽑았었던지에 대해서 좀 반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은 중립적이고 민주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제 눈에. 네. 민주당원 아닙니까? 네. 아, 네. 제가 알겠습니다. 뽑진 않았으니까요. 네. 네.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서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사직서입니다. 이 사직서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주십시오. 이 감정품의 감정가를 확인합니다. 500만 원과 57조. 57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올해 국방부 예산이요. 근데 지난날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지켜봤지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맞습니다. 그때까지 장관 직무가 정지되고 있기 때문에 차관이 직무대행을 해서 이끌고 있다 하더라도 부처 간의 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하기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물며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이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전선에 서 있는데 이 엄청난 일들이 진행될 수 있으니 네. 이종석 장관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행안부 장관은 왜 사퇴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이 7명의 총리를 비롯한 부처 장관들을 탄핵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네. 할 때마다 모든 것들을 다 지켜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건데 아. 국방부 같은 경우는 단 하루의 공백도 사실은 용납하기가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네. 국방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주당이 해왔던 일들에 대한 문제는 행안부 장관 문제로 드러났고 한번 해보니까 공백이 너무 크더라. 여기에 대한 사퇴를 건의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행안부 이상민 장관님이 우리 충암고 서울법대 4년 후배이고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인재인데다가 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사면하신 분이니까 놔두는 거지만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VIP가 경로하셨다라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나오게 만들어서 VIP를 경로하게 만든 당사자였기 때문에 문책성으로 경질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방 관련 안보 쪽 비서관들도 다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말 세워 나온 쪽은 다 잘라내겠다라는 의사로 읽어주는 것이 맞겠고 왜냐하면 작년 올해 갑자기 국방이 달라진 게 없고 지금 한미일 관계 이렇게 중요한데 국방 비서관 교체한다는 자체가 네. 불쾌하다 외엔 설명이 안 됩니다. 네. 500만 원 말하는 걸 까먹었네요. 변호사비 처음에 이제 수임할 때 보통 500만 원 계약금 내고 시작을 하죠. 국방부 장관 만에 하나 사퇴하지 않고 이번 국정감사장에 그대로 등장했으면 최상병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잘못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됐건 경찰, 검찰 수사가 됐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서 한 발 빼고 일단 국방부 장관 자리에 물러나서 위증 혐의부터 피하고 보자라는 생각이 아니었겠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개각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그 주목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일단 세 분 다 이제 공격수, 화력 위주, 아, 공격수예요. 막 던지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세게 던지실 분 제가 자료 영상을 좀 하나 간단하게 준비해봤는데 우리 경사노위 위원장님이 운영하신 유튜브에서 캡처하면 한번 떠봤습니다. 바로 우리 태극기의 1차 목표가 조국을 구속시키고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제가 조국하면 구속, 문재인 뭐 하야하는 거 필요 없어요. 문재인 바로 탄핵발의 바로 자유한국당 들어가십시오. 조국! 문재인! 2016년에 국민의힘 비례 후보로 신청을 했다가 낙방했던 신원식 의원 절치부심하고 태극기 부대와 함께 구호를 외칩니다.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 외쳐서 황교안 당대표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시고 2020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드디어 등단하셨죠. 근데 저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이 찾는 바로 그 인재입니다. 야당 앞에서 결기 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분이 또 작년 국정감사 때 어떤 걸 발굴하신 분입니까? 홍범도 같은 좌익이 어떻게 육사에 흉상을 놔둘 수 있냐는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대통령이 꿈꾸시는 완전히 국정감사장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야당과 제대로 된 교전을 벌일 수 있는 야전사령관으로 우리 신원식 장군님을 고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 장면으로 황교안 대표의 눈에 든 것이 아니고요. 신원식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 되게 된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유승민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역할을 한다 등에 대한 얘기가 이미 인터뷰 등을 통해서 다 나와 있다는 점. 이 내용만 딱 듣고 보면은 아, 신원식 의원이 황교안 대표한테 센 발언을 해갖고 눈에 들어서 비례대표가 됐구나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생각되는 분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신원식 의원은 군에서 꽤나 신망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선언, 얼마 전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우리 군에 대한 역할 속에서도 한미 간의 연합, 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높게 평가되는데 신원식 의원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의 가능성들이 높게 점쳐지는 것 같고 최고위원님이시니까 이 궁금한 거 좀 이 팩트 체크 차원에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MB 정부 때 문체부 장관 했던 유인촌 지금 특보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이 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야 되냐.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온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오늘 보도 나왔잖아요. 네. 오늘 실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실제 오늘 분위기. 경향신문에 나왔던 보도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예. 익명을 전제로 한 재선 의원, 뭐 초선 의원 초선 이렇게. 의원, 네. 저도 그걸 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의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익명을 전제로 한 인터뷰 하나가 있을 뿐 그 내용들에 대해서 분위기가 전달되거나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네라고 하는 얘기들이 아직까지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 확인을 하면서 당내 여론들을 좀 한번 귀결해서 수렴해 보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큰 재미가 없네요. 네. 유인촌 특보가 장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지도부의 대표 대변인인 김기현 대표가 무슨 말 했습니까? 자우림 밴드의 김윤아 씨를 직접적으로 저격하면서 네.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라는 표현을 썼죠. 누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 블랙리스트를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대표가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낸 밴드의 구성원, 연예인을 굳이 집어서 저격하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네. 아,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가 다시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 노젓는 주인공은 유인촌 장관이겠구나. 문체부 장관을 하는 동안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많은 연예인들을 속아냈던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오늘 김기현 대표가 저 얘기를 꺼낸 것은 네. 자, 연예인 니들 조심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곧 보여주마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는 게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억울하더라도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